안녕하세요, 김하성입니다. 이번 화제는 의대랑 치대의 비교, 제가 왜 치대를 들어갔는지에 대한 영상이에요. 이건 정말 많은 최상위권 친구들이 고민하는 화제인 것 같아요. 저도 고3 때 그랬고, 그리고 뭐 수능 보고 나서도 계속 고민했으니까요. 그래도 수능 때 좀 괜찮게 본 편이라 연대 의대랑 연대 치대는 쓰면 붙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치대를 선택했고, 그걸 지금까지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의대와 비교해서 치대의 장점이라고 느꼈던, 결과적으로 제가 치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볼까 해요. 의대하면은 무슨 과가 떠오르세요? 뭐 바로 막 피한성, 정재영 막 이런 거 나오죠.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 많이 알겠지만 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뭐 정형외과, 뭐 정신과 이런 과들 있잖아요. 근데 치대 하면은 떠오르는 과 있어요? 뭐 보존과, 보철과 이런 과 들어본 친구 있나요? 뭐 그나마 교정과 정도? 아니면 소아치과? 이런 데는 들어봤죠. 근데 이거 사실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막 평소에 막 치과를 자주 가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치과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한 4년 있다가, 그러니까 한 본과 3학년 때쯤부터 그냥 과별로 뭐 하는 과구나 그런 걸 알았거든요. 사실 치과대학도 의과대학처럼 과가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뭐 목이 아프면 이비인후과, 아니면 뭐 팔이 부러졌다 그럼 뭐 정형외과, 아니면은 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내과 가나? 뭐 그런 건 되게 다 잘 알잖아요. 근데 막 내가 이빨이 아픈데 이빨이 어떻게 아픈지, 막 실인지, 아니면 뜨거운 거 먹을 때 아픈지, 아니면 두드릴 때 아픈지, 아니면 뭐 흔들림이 있는지, 그런 걸 막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난 보전과 수련을 받은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아야겠다 하면서 치과 찾아가는 친구들 참 없죠. 왜냐하면 치과는 세부 전공을 배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동네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다 치료할 수 있어요. 물론 환자들이 뭐 내가 치료하지 못하는 낭종이나 아니면 뭐 종양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관련된 과를 수련받은 선생님께 협진의뢰, 즉 선생님, 이 환자분은 제가 치료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의뢰서를 작성해서 환자분을 보내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치대를 나오면은 굳이 수련을 받지 않더라도 동네에서 개업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전공의 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나죠. 이 자료를 보시면은 전체 의사 10만 명 중에서 전공의를 따지 않고 GP, 즉 일반의로 나가는 사람의 비율이 5%, 5,000명 가량 밖에 안 돼요. 결국 95% 가량이 전문의 과정, 인턴 레지던트라고 부르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반면 치과의 경우를 볼까요? 치과의 경우 25,000명 중에 전공의 과정을 거친 수련의가 반대로 6,500명 가량 돼요. 의대에 비해서 의대가 95% 가량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거랑 별개로 치과는 약 25% 가량만 전공의 수련을 받는 거죠. 인턴 레지던트 뭐 당연히 하는 것 같고 말은 쉬워 보이지만 치대의 경우에는 4년 동안, 의대의 경우는 5년에서 6년 동안 최저 시급도 못 받으면서 병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인턴 레지 전에 학부를 졸업했으니까 의사면허가 있죠. 치과의사나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그 환경 미화원분들 있죠. 미화원분들보다 월급이 작아요. 최저 시급이 작은 게 아니라 그냥 월급이 작아요. 또 의대에서 과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공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즉 인턴 레지를 마치고 나서 펠로우 과정을 거의 필수로 수련하는 과가 몇 가지 있어요. 뭐 정형외과가 대표적이고 뭐 이것저것 몇 가지 과가 있죠. 피부과, 뭐 성형외과도 뭐 이건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근데 만약 인턴 레지만 해도 5년인데 거기다 펠로우까지 하면은 의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예과 1학년에 들어가서 나중에 펠로우까지 따고 나간다고 했을 때 가장 오래 걸린 게 13에서 14년 정도예요. 군대 포함하면은 군대 3년 가니까 17년이 걸리죠. 치대가 6년이면은 나와서 페이닥터로 일하는 거랑 비교해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죠? 방금 말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의대와 치대 둘 다 예과랑 분과 2년 4년씩 있죠. 그 이후에 치대 같은 경우에는 약 90%가량이 로컬로 나가서 페이닥터 일을 하죠. 왜냐면은 예과랑 분과랑 끝나고 나서 이때 국가고시를 봐요. 국가고시를 패스하면은 의사 자격증이 나와요. 즉 의사 면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대부분의 치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이후에 페이닥터로 일하게 돼요. 하지만 의대 같은 경우에는 예과랑 분과랑 끝나고 바로 나가는 경우가 5%밖에 안 돼요. 치대는 약 90%.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리고 펠로우 1에서 2년 정도. 대부분 이때 나간다면은 11년. 또 펠로우까지 끝내는 경우는 12에서 13년이죠. 이게 세브란스 기준 70% 정도 돼요. 물론 치대도 인턴과 레지던트가 있었죠. 치대 인턴 레지던트는 의대보다 1년 짧은 3년이에요. 펠로우는 교수님 할 생각이 없으면 대체로 안 하죠. 기간만 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치대의 대부분은 예과랑 분과만 마치고 6년 있다가 병원으로 로컬로 나가서 페이닥터 일을 하고 병원을 개업하는데, 의대 같은 경우엔 대부분 12에서 13년 정도 학교에서 수련을 받아야 페이닥터를 하고 병원을 개업할 수 있죠. 또 이거는 가장 짧게 다녔을 때의 기준이에요. 의대나 치대를 다니다가 뭐 중간에 휴학을 하거나 혹은 학점이 안 나와서 드랍을 당하게 된다면은 이 12에서 13년 혹은 6년에서 1년, 2년씩 늘어나겠죠. 게다가 군대 문제도 있죠. 군대 의대랑 치대는 3년 동안 갔다 와야 돼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의대나 치대를 들어갔을 때 의대에서는 15에서 16년 정도를 지내야 동네에서 뭐 개원하거나 혹은 페이닥터를 할 수 있는 거고, 치대 같은 경우에는 9년이 지나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이 수치는 휴학이나 중간에 드랍당한 게 없는 경우에 9년과 15, 16년은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치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인턴 레지던트를 안 해도 되는, 물론 하면 좋지만 인턴 레지던트가 선택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시간이 빠르다는 점. 반대로 그렇다면 의대의 단점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과랑 분과를 졸업한 시점부터 국가고시를 보고 의사 자격증이 나오지만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과정까지 끝내게 되면은 남학생의 경우 15에서 16년이 걸리죠. 중간에 휴학이나 드랍 없다면. 이렇게 사회에 진출할 때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점. 그게 의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앞서 말했던 수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랑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대 치대 공부하면 뭐 생각나세요? 막 이렇게 책 산더미처럼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런 거 다 외워야 되고, 뭐 무슨 해부 같은 거 그림 보면서 하나하나 라벨링 하는 거 다 알아야 되고 하는 거 생각나죠? 예, 뭔가 의대나 치대가 굉장히 학업에 대한 부담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공부할까요? 예, 물론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겠죠. 머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것만이에요? 피한성 정제형.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도표를 보면은 의대는 선호과와 비선호과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편이에요. 이때 과는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물론 되게 보는 기준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인턴 때 성적도 있고, 뭐 치과에서나 의사 국가고시 성적, 그리고 학부 때 성적, 크게 이 세 가지나 뭐 면접 같은 것도 뭐 부차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부 때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내신,
대학교 때 내신을 가지고 거의 과가 정해져요. 그렇다면은 대학교 내신이 성적이 잘 나왔으면은 내가 원하는 뭐 선호과에 갈 수 있고, 만약 대학교 때 내신이 잘 안 나왔다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과에 튕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대, 즉 의과는 대학 가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본과 때. 왜냐면 내가 본과 때 공부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성적이 정해지고, 그 성적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과가 나뉘니까. 생각해봐요. 내가 막 뭐 피부과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거 튕겨가지고 내가 뭐 비뇨기과, 뭐 그냥 뭔가 다른 과에 갔다.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하지만 치대는 앞서 말했듯이 전공의 과정이 선택이고, 그렇게 전공의를 많이 선택하지 않아요. 그럼 뭐 대학교 내신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학교에 갈 생각이 없어. 그럼 고등학교 내신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고등학교 내신 쓸데 없잖아요. 대학교 가는 거 아니면은. 물론 뭐 내가 품행이 방정하다는 지표로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근데 이런 게 은근히 커요. 왜냐면은 의대치대 생각해봐요. 그냥 뭔가 되게 막 뺑뺑이 돌려가지고 500명 아이들끼리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 막 그 뺑뺑이 돌린 500명 중에서 1, 2등 하는 애들 모여가지고 경쟁하는 사회잖아요. 그럼 거기서 학점 따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부터 제가 학점이라는 용어를 좀 혼용해 쓰는 것 같은데, 학점이 그냥 대학교 내신이에요. 근데 내신 공부하면 뭐가 생각나요? 내신 공부하면서 와, 이건 내가 진짜 많이 배웠다, 와, 내가 이걸 학습하면서 내가 막 그 문장 요형식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내신 공부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잘 받으려고 하는 공부 가끔씩 현타 올 때 있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현타 자주 왔는데, 왜 막 영어 내신 같은 거 변별력 넣으려고 지문을 통째로 암기해야 풀 수 있는 거 내잖아요. 근데 그 지문 암기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국어 지문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뭐 좀 비슷하게 문제 내는 선생님들 많죠. 대학교 공부 똑같아요. 대학교 공부도 그냥 누가 잘 배우나? 뭐 물론 모든 수업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뭔가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그거 대학교 학점, 그러니까 뭐 대학교 내신도 대학교 내신도 고등학교 내신이랑 비슷하게 암기를 바탕으로 한 이해를 해야 내신이 잘 나와요. 뭐 영어를 예로 들어볼까요? 뭐 주변에 영어 내신 잘하는 친구 봐요. 걔 영어 잘해요? 물론 뭐 잘하니까 뭐 내신 잘 보긴 했겠지만, 근데 걔보다 모의고사 영어 잘 보는 애들 성적 삐까리죠. 뭐가 달라요? 보통 영어 내신은 좀 지문 뭔가 좀 무작정 암기해야 잘 풀리잖아요. 뭐 타임어택을 하던, 아니면은 진짜 뭔가 뭐 말도 안 되는 곳에 빵꾸를 뚫어놓던. 그래서 영어 내신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잘 본다기보다는 영어 그 스크립트? 지문을 통째로 암기하는 친구들이 보통 내신을 잘 보죠. 대학교 수업도 대체로 비슷해요. 물론 뭐 이해를 베이스로 공부하면 가장 좋겠지만, 근데 보통 잘 외우는 친구들이 학점이 잘 나와요. 대학교 내신이 잘 나오는 거죠. 뭐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학점만을 잘 받기 위해서, 대학교 내신만 잘 따기 위해서 비효율적으로 달달 암기하는 게 훌륭한 의사가 될 때 도움이 될까요? 치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에 비해서 학점을 구애받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술식, 나에게 필요한 기초의학들을 조금 더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요. 학업에 대한 부담 없이, 학점에 대한 부담 없이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선택적으로, 그리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치대의 큰 장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까 그 뭐 선호과, 비선호과 이렇게 나눠진 거 보셨죠? 처음에 언급을 했지만 의대에서 수련을 받을 때는 선호과랑 비선호과가 극단적으로 조금 나뉘어져 있어요. 해당 현상이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뭐 되게 뭐 중증 외상센터를 의대생이 뭐 기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거랑 별개의 문제로 그냥 그 의대생 입장이 돼봐요. 아, 나는 뭔가 되게 좀 피부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피부과 가려고 빡세게 공부했는데, 그냥 내 학점 때문에, 내 내신 때문에 성적이 안 돼서 튕겨서 무슨 뭐 다른 과, 뭐 비뇨, 뭐 그냥 내가 선호하지 않던 과를 갔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좀 점수 맞춰가지고 대학 진학하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대를 가면은 좀 고통받는 입시를 한 번 더 반복해야 된다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뭐가 내 점수에 따라가지고 그냥 뭐 서울대, 연대, 서강대, 성대 이렇게 뭐 그 뭐
대학교 비슷하게 뭔가 좀 세워야 되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의대 들어갔을 때도 내가 뭐 무슨 과를 하고 싶은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주변에 의대 친구들 보니까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반면 치대는 아까 말했듯이 전공의가 선택을 했죠. 전공의를 하는 비율이 25% 가량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공의를 들어가더라도 전공의별 그렇게 뭔가 좀 편차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선호랑 비선호가 극단적으로 나뉘지 않아요. 그래서 의대처럼 내가 좀 가기 싫었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좀 상대적으로 덜 선호했던 과로 튕길 일이 없는 게 치대의 장점 중에 하나겠죠. 물론 이거는 전공의 수련을 받는다면. 근데 또 되게 치과가 엄청 많아 보이죠. 왜 뭐 되게 아파트 앞에 뭐 상가 건물 가면은 건물 하나에 치과 한 2개, 3개 있고 뭐 많은 데는 한 5-6개 있고 하는 건물들 뭐 서울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다 보면 와 진짜 치과가 포화 상태구나. 되게 뭔가 좀 치과 가면은 정말 막 요즘 힘들다고 하던데 그냥 뭐 괜히 맨날 막 파리만 날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되게 저도 뭔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OECD 통계예요. 통계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치과 의사 수가 인구 대비로 따졌을 때 뒤에서 세 번째죠. 30개 국가 중에 27인가 그렇게 돼요. 치과가 많아 보이는 거는 우리나라가 제 생각에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래요. 인구 밀집도가 낮은 곳은 자연히 치과도 뭔가 좀 분산돼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뭐 아파트 뭐 한 단지에 뭐 한 몇백 명이 같이 산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치과도 같이 밀집돼 있겠죠. 단적인 예로 치과 망해가지고 임대 붙인 거 많이 보셨나요? 저는 뭔가 되게 치과 많은 거 봤는데 근데 치과가 망한 거는 그렇게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뭔가 좀 그거에 궁금해서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병원 새로 생긴 수는 170개, 의원 새로 생긴 수는 1831개죠. 합치면은 1971개. 폐업수는 140개, 그리고 1536개. 했을 때 1676개죠. 그러면은 폐업률이 85%가량이 나와요. 반면 치과의 경우는 병원 합산 1134개, 그리고 폐업 합산은 770개죠. 그러면 폐업률이 68%가량 나와요. 일반 병원보단 치과의 폐업률이 더 낮죠. 그 빌딩에 뭐 북적북적한 뭐 빌딩에 한 5개씩 있는 치과 들어가 봤을 때도 그냥 뭐 치과 이렇게 많은데 그냥 들어가면 바로 진료 받겠다 싶다가도 가서 뭐 1시간? 그렇게 막 기다리는 경우가 태반일 거예요. 왜냐하면 치과는 일단 외과적인 실시의 기반인데다가 검진 과정, 즉 치아를 하나하나 검사하는 과정도 다른 의과보다 더 오래 걸리죠. 예를 들어 동네 소아과나 내과 가면은 그냥 이것저것 뭐 물어본 다음에 뭐 인도나 편도 슬쩍 확인하고 약 이거 드시면 되겠네요, 수염도 드세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하고 그냥 뭐 환자분 빠이빠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치과는 좀 그런 게 안 되죠. 일단 체호에 앉혀가지고 네 환자분 뒤로 넘어가십니다 하면서 뭔가 되게 쓱 넘어가고 그 다음 뭐 에이프런 한 다음에 뭐 치아 하나하나 다 검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사 시간이나 진료 시간이 다른 이과에 비해서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얼추 수요와 공급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살짝 뭐 저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 뭐 동네에 치과 많다고 그렇게까지 뭐 걱정할 필요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뭐 개원한 선배들 얘기 듣던 아니면 뭐 다른 치과 의사분 얘기를 듣던 간에. 네, 지금까지 제가 의대에 비해서 치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해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다음 영상은 제가 의대랑 치대랑 비교했을 때 치대를 선택했지만 의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